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선동당한다. 제가 한 40년 정치평론하면서 정치인들하고 사실은 동고동락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값에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국민 탓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국민 때문에 이렇다. 국민 탓이다. 이런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치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또 할 수 없는 이 말을 제가 오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평론한 사람이니까 제 눈에 국민이 잘못됐다고 보이면 국민한테 당신들 잘못이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국민 책임론을 얘기할 때 저한테 돌아올 후폭풍이 심각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치평론은 이럴 때 용기 있게 하라고 국민들이 저한테 준 일종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권을 이용해서 오늘은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선동당한다. 저는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때 정당하게 분노하지 않으면 결국 정치꾼, 사기꾼, 범죄꾼들한테 선동당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이 분노해야 될 때가 어느 대목입니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분노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민이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해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범죄자들한테, 하나는 부도덕한 위선자들한테. 이렇게 분노해야 됩니다. 특히 공공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도덕한 위선을 보일 때 국민들이 분노해야 돼요.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력도, 국회의원의 권력도, 당대표의 권력도 국민이 위임해준 것이거든요. 국민이 위임해준 그 권력과 권한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도덕한 위선을 했다면 국민이 분노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5년 전 2019년 문재인이라는 이 권력한테 분노해서 행동했다고 감히 평가합니다. 광화문 국민 대혁명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때 조국에 대해서도 분노했어요. 또 그 이후에 이재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왜 5년 전에는 분노했던 우리 국민이 5년 후에 조국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게 됐는가?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게 됐는가? 저는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이 아니다. 정당하게 분노해야 될 때 정당하게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군중일 뿐이에요. 무리지어 있는 군중은 정치꾼들, 사기꾼들, 음모꾼들한테 선동당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이 저 범죄자들인 문재인이, 조국이 이재명이한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노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다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성격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당한 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성격이 다른데 그걸 분노합니까? 행태, 태도가 다른데 그걸 분노합니까? 경고해 줄 수는 있지만. 왜 진정으로 분노해야 될 저 문재인이, 조국이 이재명이한테는 그 분노를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지적하고 경고할 정도로 그쳐야 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와 성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를 터뜨렸습니까? 이거 국민이 잘못한 겁니다. 국민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를 다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두면서 국민이 항상 옳다 이랬습니다. 저 그 말 정치적으로는,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수사로는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평론가인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항상 옳다면 히틀러는 없었어야 됩니다. 히틀러가 군대 몰고 와서 불법으로 권력 장악한 거 아닙니다. 선거로 독일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독재자가 된 겁니다. 독일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국민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대체로 옳지만 때로 심각하게 잘못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국민이 대체로 옳지만 심각하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분노하지 못하고 그 분노의 화살을 다른 곳에 돌렸다. 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의가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2500년 전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500년 전 주장이니까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현실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플라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는 군주정이에요. 철인 정치. 그 다음으로 좋은 정치는 귀족정이에요. 몇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가장 덜 나쁜 정치가 민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정치 체제가 잘못되면 이제 군주정은 독재로, 귀족정은 과두정치 체제로, 그리고 민주정은 중후정치 체제로 전락하는데, 이때 그 전락했을 때의 폐해가 가장 큰 것이 뭐냐? 중후정치라고 그랬어요. 철인정치, 군주정이 전락해서 독재가 되는 건 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소수 귀족이 다스리는 정치가 전락해서 과두정치가 되는 것은 독재보다는 폐해가 더 크다. 그런데 진짜 폐해가 큰 것은 민주정이 전락해서 중후정치가 될 때다. 이때는 세상이 망한다 그랬어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정을 하고 있습니까? 중후정치에 전락하고 있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답을 해봅시다. 우린 과연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인가? 아니면 중후정치로 전락한 우매한 군중 중에 하나인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한 민주주의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 범죄자 문재인이, 조국이, 이재명이를 다 살려주고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교육자 피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강연을 했어요. 이게 나폴레옹과 프로이센이 전쟁하면서 독일이 참담한 패배를 하고 그 조국의 참담한 패배를 보면서
다시 조국을 이렇게 세우려면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피의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넉 달간에 걸쳐서 프러시아 학사원에서 대강당에서 연속 강연을 했습니다. 그게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소책자로 나중에 발간돼서 나왔어요. 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소책자, 독일 국민 이대로는 안 돼. 국민이 깨어 일어나야 돼. 이게 지금 독일의 뿌리가 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이대로 가면 좋습니까? 모든 국민은 옳아요? 언제나 민심은 옳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적 수사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40년 평론한 저 고성국이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중후정치로 가는 문이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 비록 소수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 중후정치로 가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지금 108명의 당선인, 국민의 45%가 이 108명한테 중후정치로 가는 지옥의 문을 막아달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함부로 입 놀리면서 108명의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조경태도 안철수도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당신들의 배지에 어떤 국민의 무게가 실려 있는 건지, 이 참담한 패배에도 108명을 어쨌든 살려놓은 45% 국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22대 총선에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달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다시 배지를 달게 해줬는가? 예. 정치인은 하고 싶어도 절대 못하는, 또 한 적도 없는, 민심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예, 제가 욕먹을 각오로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